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아서헤이즈에 따른 발언 이야기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번 아서헤이즈가 미 국채 구매는 바보짓이고 비트코인은 매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것이 똑똑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앙은행이 재무부든 결국 시중에 돈을 뿌릴 것이고 금리가 하락할 수도 있다. 하지만 채권 수익률은 미비한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 채권이 5에서 10% 수익률을 기대할 바에는 차라리 비트코인이나 나스닥에 베팅하는 게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의를 하고요. 그는 정부가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육성하는 서클과 핀테크 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고 대형 은행에게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측면이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아서헤이즈가 이번에 이제 좀 새로운 에세이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 내용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 드릴 건데요. 자, 여기서도 이제 비트코인, 나스닥 2028년도 때까지 되게 불장이 이루어질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게 28년도가 되면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되냐? 100만 달러까지 도달 가능할 것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올해에서 뭐 100만 달러 간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그 방향성은 맞다. 그리고 나스닥이 대부분 그만큼 오른 만큼 비트코인도 비례해서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나스닥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비트코인도 어느 위치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대부분 나스닥 안에 CME가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 주식 시장 안에 CME, IC, 그 다음에 웬만한 비트코인 거래소들, 그리고 채굴 기업, 그 다음에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기업들 다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달러의 유동성이 위축되었을 경우에는 90에서 95K까지 조정이 또 나올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를 또 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의 이제 사업을 통해서 막대한 추가 수익이 어느 정도는 이제 TBTF 은행들이 어느 정도 수익률이 좀 괜찮게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알트코인은 이제 유망한 알트코인들을 저렴하게 사면 또 5배, 10배 튀기기가 충분히 가능한 아직도 좀 많이 남았다. 이렇게를 또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번 좋은 이야기가 나오는 그 시점이 또 되게 되면 또 그때가 또 위험한 부분도 또 여전히 존재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그냥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저도 이제 방향성은 틀렸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조정기를 거치면서 갈 거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에 있는 가격대 추이로 보았을 때 이제 보게 되면 대부분 이제 11만 그러니까 110K에 이제 거의 근접하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실정이죠. 그래서 분위기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더 노력을 하게 되면 좀 더 올라갈 수 있어도 저는 올라가는 한계값은 존재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이 맥디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 올라가는 한계값은 존재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맥디는 항상 올라가는 다이버전스가 나와 주어야지만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여지가 나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이게 힘이 좀 붙이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는 상방에 있는 부분에 아주 진짜 말도 안 되는 강력한 이건 당장 올라갈 수밖에 없는 진짜 그 정도에 있는 파급력이 있는 효과에 있는 소식이 나오지 않고서야는 쉽지가 않는다. 뭐 아무거나 호재라고 뭐 싸잡아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유튜버의 말에 의존하는 것보다 매번 긍정 유튜버 분들이 말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진짜 당장 직구입으로 뭐 비트코인을 가격을 막 올리겠다라고 한다라는 거 아니고서야는 웬만한 거는 좀 추려가면서 좀 내용을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더리움 연구 보유자의 평단을 보게 되면요. 평단이 그렇게 뭐 많이 여기에 많이 깔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여기 이 시점에서 이더리움을 계속 성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베팅을 했다라고 하면 평균 단가에서 계속 놀았던 시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손해 본다라고 해도 하방은 어느 정도 밑에 있으니까 그렇게 손해 볼 자리는 아니고 위에만 더 열려져 있다 이런 형태로 긍정적으로 보셔도 나쁘지 않는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래들도 거의 비슷한 평균 단가 추이에 계속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더리움 부분을 보게 되면 이제 비트 마인이나 이런 쪽도 이제 좀 요즘 치고 나가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샤프링크도 요즘에 이제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믿으신 분들은 더욱더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쪽으로 지향을 해서 맞춰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샤프링크가 최근에 이제 또 비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조셉 형님께서 이제 웬만하면 MSTR과 이제 비슷한 컨셉을 좀 맞추겠다라고 하면 샤프링크 좀 밀고 가는 게 좀 맞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비트코인 장기 홀더 1470만 비트코인 보유 전체 유통량의 74%를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장기 홀더들이 그렇게 물량을 많이 쏟아내고 있지 않는 실정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도미넌스가 내려갈 수 있는 한계값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양극화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알트코인의 ETF가 이제 많이 커지게 되면 그런 애들만 더 갈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구입할 수 있을 만한 동네가 예를 들어서 로또를 구입할 수 있는 동네가 예를 들어서 은평구에도 있고 마포구에도 있고 서대문구에도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렇게 있으면 언제 내가 시간 내서 가서 그냥 사기만 하면 되잖아요. 내 동네 안에서 있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저기 강원도 저기 철원에만 있다라고 해봐요. 그럼 접근성이 떨어지죠.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상당히 비슷한 부분으로 이제 이야기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그레스케일의 라지캡 펀드 ETF 전환이 좀 보류됐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서 발주나스가 이번에 상장 기준을 좀 정립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무던하게 보면 된다. 그리고 리플의 미국 연방은행 라이선스를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은행으로서 운영 계획을 공식화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이 라이센스는 받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참고로. 그렇기 때문에 리플을 들고 계시는 분들은 이 은행 라이선스가 나왔다고 하면 엄청나게 좋을 수도 있지만 이제 리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은 엄청난 규제 부분을 동시다발적으로 받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에스크로 물량에 부담이 될 수 있을 만한 측면과 그 다음에 도대체 리플은 돈을 어디다 쳐 갖다 쓰길래 라는 이야기가 어느 정도는 이제 감시하는 기간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는 좀 괜찮아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종합적으로 또 보게 되면 또 뭐가 있나요? 이번에 이제 SSK가 상장을 했죠. 예, 렉스에 있는 솔라나 ETF가 또 성적표가 약간은 좀 조조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ETF 상품군들이 이제 계속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이거는 진정 내가 코인 투자하는 게 아니지. 코인의 진심일 필요성은 없어요. 굳이. 예. 그러니까는 크립토 마켓에서만 놀아야 되겠다. 아니다 나는 멀티 투자로 좀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 돈 될 만한 우리 돈 벌려고 했지 무슨 우리가 학자로 뭐 신념 지키려고 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을 잘 노리게 되면 이 BITX 때처럼 기회가 온다고요. 9달러가 58달러가 되는 마법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히 뭐 이상한 거 해가지고 할 바에는 차라리 레버리지 ETF를 어느 정도 가격을 잘 모셔서 관리만 잘 해 두었다가 하면 상관이 없어요. 왜냐? 비트코인이 상폐될 가능성이 없잖아요. ETF도 상폐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폐되더라도 병합이 돼서 다시 대부분 돼요. 왜냐하면 거래량이 어느 정도 수반만 되어준다라고 하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위험 요소를
줄여가면서 고수익을 좀 지탱하는 걸 바라는데, 그런 상품은 여러분들이 진짜 거의 손수 노가다를 하면서 찾아도 나올까 말까 하는 부분인 거예요. 그 대신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서도 사기꾼 친구가 있기는 하는데, 그 친구한테 돈을 맡겨놓고 내 미래에 10배를 튀겨준다고 하니까 마음을 조마조마거리면서 내 인생에 베팅을 하실 겁니까? 그런 거랑 거의 유사한 거예요. 아예 모르는 코인 대표에다가 돈을 맡겨놓고, 아 제발 한 100배 좀 튀겨주십시오 하면 그게 튀겨주겠냐라는 것이죠. 그때그때마다 계속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 대비보다는 포트의 다양성을 조금 더 주고 열어주고, 위험성도 어차피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되니까 가격에 있는 프라이스만 어느 정도 평균 추이면로만 잘 맞춰가지고만 관리만 해준다고 치면 그렇게 부담 요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알트코인들도 여전히 평균 단가 추이가 낮은 것이 먹을 게 아직도 존재를 많이 해요. 좀 느리게 갈 뿐이지 이더리움도 충분히 부담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미국계 코인은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도 투자가 계속 유치가 될 확률이 매우 높고 ETF 될 부분도 여전히 존재를 가능하다. 그리고 그레스케일에 있는 코인들은 분명히 또 여러 가지 형태로 ETF화가 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매물로 나올 확률은 좀 높긴 하더라도, 또 장기적으로 또 보게 되면 그 시기가 끝나면 다시 그런 코인들 애들이 재평가를 또 받으면서 다시 올라올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체인링크 같은 경우에도 거의 평균 단가에 거의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애들 좀 관심 있게 보세요. 네,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